놀라지 않은 척을 했다. 너무 맛있어서 놀랐지만 놀라지 않은 척을 했다. 역시 놀라지 않은 척을 했다. 하지만 나는 놀라지 않은 척을 했다. 하지만 난 역시 놀라지 않은 척을 했다. 나는 시골에 산다. 마당이 있고 테라스가 있는 그런 집에 살고 있다. 마당에 내 소중한 텐트를 365일 피칭해 두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일 없는 그런 집이다. 텐트 기변증이 오는 바람에 텐트를 바꾸고 싶어진 캠퍼 1인으로서 이젠 텐트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면 텐트에 자연스레 관심이 갔다. 스프링바 텐트 아리를 시작했다. 캠핑을 시작하고 나서 난생 처음으로 품절 대란에 합류했다. 요새 텐트고 테이블이고 쉘프고 죄다 사고 싶다 싶으면 품절이다. 나에게만 소식이 느린 건지 난 왜 항상 한 발짝 느리게 관심을 갖고 한 발짝 느리게 구매욕이 상승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이번에 스프링파 아웃피터 바이슨 텐트를 겟했다. 사실 품절 대란이라 구할 수도 없는 텐트였는데 막상 구매 순서가 되고 나니 10분 정도 구매를 할지 말지 고민했었다. 왜 고민했는지 모르겠다. 굳이 앞마당에 보란듯이 텐트를 피칭해두고 캠핑충 2명을 곤지암으로 초대했다. 사실 텐트를 사고 처음 피칭해본 아웃피터였는데 놀라지 않은 척을 했다. 내 텐트를 부러워하는 2명을 두고 너무 뿌듯한 나머지 집에 있는 재료로 손님 대접을 시도했다. 날씨는 매우 더웠고 몸이 녹아 흘러내릴 것 같은 날씨였지만 나는 내 스프링바 아웃피터 바이슨을 자랑하면 될 일이었다. 이 친구들이 소팔소 막창을 사왔다. 사실 곤지암에 소팔소 곱창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서 나는 소팔소 따위는 소중하지 않았다. 소팔소 곱창은 차로 10분 정도 달려가서 사고 싶을 때 휙 사면 되는 그런 대란템 중 하나다. 괜히 승리자 같아서 이날 하루는 승리감에 기분이 머리 끝까지 좋았다. 소팔소 막창을 처음 먹어보았는데 곱창과는 또 다르게 너무 맛있어서 놀랐지만 놀라지 않은 척을 했다. 또 뿌듯한 나머지 대충 김치전을 대접했다. 곤지암에 살면서 바베큐 파티는 나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펜션 정도 가야 이용할 수 있는 외버그릴은 이제 곤지암에 없어서는 안 될 이템이다. 이곳에 놀러온 친구들은 마치 펜션 기분을 느끼면서 감탄하지만 나는 외버그릴에 먹는 바베큐는 너무 일상이라 역시 놀라지 않은 척을 했다. 매일 있는 일인 듯 자연스럽게 고기를 구웠다. 사실 삼겹살도 엄청나게 핫한 정육점에서 산 고기이다. 곤지암에 있는 도축장 직영 정육점인데 타 지역에서 굳이 곤지암까지 소, 돼지고기를 사러 오는 집이라고 알고 있다.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생각했는데 진짜 침이 나올 정도로 너무 맛있었지만 역시 놀라지 않은 척을 했다. 이 친구들은 다음날 일정이 있어서 저녁 식사 후에 다시 돌아가야 했다. 그래서 난생 처음 무알콜 맥주를 달려보기로 했다. 나는 집이 10cm 정도 걸으면 있는 터라 굳이 무알콜 맥주를 마실 필요는 없었다. 무알콜 맥주 맛이 너무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랬다. 하지만 나는 놀라지 않은 척을 했다. 나는 괜히 어느 분야에서든 쌉고수처럼 보이고 싶은 심리가 있다. 왜인지 땡땡 리니 같은 초보 느낌을 내는 것이 싫다. 그래서 새롭거나 나의 예상을 벗어나는 일들이 닥치면 더더욱 마치 그것에 익숙한 것 마냥 행동한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냥 새로우면 그 자체로 새로운 것을 접한 티를 내면 될 일이고 놀라우면 그 자체로 놀라움을 표현하면 될 일이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 안에 센 척 DNA가 강하게 박혀있지 싶다. 이건 마치 나의 부족한 세상 경험에 대해 자동으로 반응하는 방어 기제인 것 같다. 어떠한 분야에서든 고수가 되기 위해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싶었다. 이 친구들이 장작이 불에 탈 때 뿌리면 무지개 색이 나는 제품을 사왔다. 그냥 장작을 태우는 불멍만으로도 사실 충분한데 굳이 무지개 색까지 나야 하나 싶었다. 그런데 무지개 색이 나기 시작하니 신기해서 놀랐다. 하지만 난 역시 놀라지 않은 척을 했다. 놀라지 않은 척 짱!